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이번에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ER 모델로서 이제 사용자가 요구한 것을 ER 모델이라는 그림으로서 인간이 이해하기 좋은 그림을 그렸죠. 이제 더 전문적으로 나가서 이제 테이블 형태로 2차원 테이블 형태로 표현하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이제 표현하는 것은 1대1, 1대 n 또 다대다 관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걸 이용해 가지고 기본 키다, 외래 키다,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이라든지 MS SQL이라든지 액세스라든지 인포믹스라든지 이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떼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그러면 무슨 형태다? 테이블 형태다. 표 형태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좀 많이 봤죠? 또 엑셀 같은 거 할 때는 또 다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학번이라는 속성, 이름이라는 속성, 학과라는 속성, 학과 코드라는 속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것의 전체 이름은 학생 테이블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관계형 데이터 모델이다 라는 거죠. 자, 어떤 것도 있느냐? 이번에는 이제 네트워크형 데이터 모델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형태다? 그래프 형태다. 기억해 주면 되고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무슨 형태였죠? 바로 테이블 형태였잖아요. 근데 얘는 그래프 형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사이클이 형성이 되는 형태, 이렇게 사이클 형성되고 있죠. 이런 형태를 우리는 네트워크형이다. 그래서 각 레코드들이 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데이터는 이제 여러 부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위와 하위 관계가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대다 관계를 만족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위 하나의 레코드에 대해서 하위 레코드가 여러 개가 대응될 수가 있죠. 즉 복수개가 대응된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레코드에 대해서 상위 레코드도 복수개가 대응이 된다. 그래서 다대다 대응 관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코다실 DBTG 모델이다. 코다실이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 네트워크다. 자, 네트워크 데이터 모델을 우리가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뭐 기억할래요? 그러죠. 그래프 형태다. 그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계층형을 볼게요. 계층형은 우리가 트리 형태다 그래요. 무슨 형태요? 네, 트리 형태다라고 합니다. 얘는 절대로 사이클이 형성돼 버리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형성이 돼 버린다. 그럼 뭐였어요? 네트워크형이 되었죠. 네, 그래서 형성이 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트리 형태의 구조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사이클이 형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 집합에 대한 속성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서 개체 이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개체다라는 거죠. 개체를 노드로 표현을 하고 개체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링크 선으로서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는 거죠. 개체 간의 상하 관계가 좀 성립된다. 부모, 자식 이런 관계가 이제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자, 하나의 부모에는 여러 자식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일대다 관계를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다대다 관계는 직접적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객체 지향이다라는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도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쪽에서 좀 깊게 다루게 될 부분이 됩니다. 객체 지향 설계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객체 지향 모델 하면 이제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죠. 객체다라는 이제 용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추상화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추상화는 우리가 들어봤죠. 앞에서 나왔죠. 가장 특징적인 거, 중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중요한 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오는 거. 클래스라는 개념. 우리가 클래스는 우리의 좀 수준이 안 맞는 때 장난말로 그러죠. 농담으로 나하고는 클래스가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 공통적인 특성으로 모여진 것들이죠. 그 다음에 상속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속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거예요. 뭘 물려받을까요? 네, 뭐 이제 데이터의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물려받는 그런 부분이고, 상속에 대한 거는 좀 자바 쪽에서 보면은 상속에 대한 개념이 나올 거예요. 프로그램 쪽에서. 그 다음에 캡슐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용어들이 이제 또 우리가 객체 지향 쪽에서도 다루게 될 건데, 또 우리가 또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좀 답답하잖아요. 자, 캡슐하다 그러면 이렇게 이런 캡슐 속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이 이제 겉에서 모습 설명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좀 어렸을 때는 약을 잘 안 먹었어요. 가루약이 좀 많았어요. 가루를 이렇게 애들은 알약을 못 삼키잖아요. 그래서 가루로 갈아서 주는데 또 그 가루를 이런 캡슐에다 딱 넣어줬어요.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 이 속에 뭐가 있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숨기려고 캡슐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도 제3자가 이 프로그램을 봤을 때 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꽁꽁 숨겨놓기 위해서 캡슐화를 하는 거고, 좀 남들이 봐도 괜찮은 것만 바깥에다 내놓는 거죠. 그런 정보 은닉의 개념과 관련 있는 게 캡슐화예요. 그 다음에 공용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는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죠. 또 클래스 계층, 클래스 복각 계층, 이런 이제 많은 개념들이 이제 같이 포함되는 게 이제 객체 지향 데이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상으로 레거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레거시 모델이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로부터 물려서 내려오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대째 내려오는 기술, 이런 방식이 되는데, 자, 요즘에는 이제 또 현대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 가능한 기존의 기술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이다, 계층 모델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물론 배웠지만은 우리가 직접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레거시 데이터 모델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런 모델의 발전을 거쳐서 현재의 모델이 왔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레거시 데이터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떤 단계로 할까? 여러분한테 병원 시스템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라고 왔어요. 그럼 뭐부터 준비할까요? 앞이 깜깜하죠. 그래서 일단은 뭘 해야 되나요? 말을 잘 들어봐야죠. 뭘 원하는지. 그래서 의뢰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의뢰자가 있을 거고, 또 거기에 속한 개체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게 뭐냐? 요구 분석이에요. 일단은 단계를 한번 보면 요구 분석,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 구현이에요. 자, 이 순서 기억해 줘야 돼요. 이렇게. 자, 요구 분석, 개념 설계, 논리 다음에 물리죠. 최종적으로 구현하는 거죠. 네, 기억을 해주고요. 그러면 단계 뭐를 할까? 그걸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요구 조건 분석이에요. 사용자,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성공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냐?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냐?
뭐 A를 누르니까 뭐가 나왔다. 그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 조건 분석이 가장 중요해요. 요구 조건 분석을 여러분 잘못해버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리고 이게 아니었는데요. 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일을 한 거잖아요. 몇 년 동안. 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필요한 조건을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또 설문을 할 수도 있고 또 ER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열심히 또 이제 대화를 해야죠. 그 다음에 그 요구 조건 분석을 이제 말로써 들은 다음에 ER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는 것은 이제 개념적 설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당신의 말을 들었는데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대화가 되는 그런 기법이 됩니다.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개념 스키마 모델링, 트랜잭션 모델링을 이제 병행해서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파악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표현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 다음에 이제 물리가 되는 거죠, 순서가.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스키마가 뭐였어요? 구조죠, 설계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스키마를 설계를 하는데 이제 현실 세계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세계로 가져오는 거죠.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데이터 구조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이 개념 스키마를 평가하고 정제하고 DBMS에 따라서 서로 다른 논리적 스키마를 설계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물리적 설계로 한번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물리적 설계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장치에 저장을 할까? 이런 이제 구축해 봤는데, 이 정도면 이제 용량이 얼마짜리 저장 장치를 사용하면 되겠어요? 라는 식으로 물리적인 구조에서 데이터의 변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일에 대한 저장 구조, 접근 경로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접근 경로를 위해서 인덱싱을 하고, 인덱싱이다라는 것은 이제 책의 목차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목차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클러스터링을 한다, 또 해싱 이런 설계가 포함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여기서 좀 클러스터링이 뭘까라는 건데, 클러스터링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이제 저장에 관련된 거예요. 예로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자기 디스크가 있어요. 이제 이걸 트랙에 동그라미 하나하나를 트랙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잘게 쪼개게 되는데, 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제 섹터다라고 그래요. 자, 일반적으로 섹터에는 512바이트가 저장이 되는데, 이제 헤더가 읽어와야죠. 이거 이제 헤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멈추는 곳에 가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건데, 자,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멈추고 하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헤더는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이고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어떤 트랙이냐 찾고 얘가 움직이면서 몇 번 섹터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야지 그렇게 되는데 굉장히 고속이에요. KTX 한번 생각해 볼까요? KTX에서 시속 400km인가요? 쭉 가는데 정거장을 너무 자주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400km까지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너무 자주 멈추니까 화나잖아요. 속도 내려면 멈춰야 되고. 근데 또 멈출 때도 어때요? 여러분 팍 멈추나요? 400km 갔다가 갑자기 0km 딱 되는 거 아니죠. 서서히 멈춰야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 속도가 늦어버리죠. 같은 개념이에요. 이 하나의 섹터마다 데이터를 분할을 해서 읽어오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 개의 섹터마다 헤더를 멈추게 해서 두 개의 섹터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오겠다. 또 어떤 시스템은 4개의 섹터 단위로 읽어오겠다.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걸 정하는 걸 우리는 클러스터링이다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싱이다라는 것은 또 여러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것도 저장에 관련된 거예요. 자, 이제 1, 2, 3, 4, 5, 6, 7, 8번째 저장을 이런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몇 번째 저장을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일률적인 패턴을 할 때 맨 앞과 맨 끝자리 가져와서 18번째 저장해야지 이런 거죠. 이 데이터에서 새로운 주소, 저장할 주소를 이렇게 뽑아오는 것, 그런 거는 이제 우리는 해싱이다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저장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도 우리가 이제 다 한 번씩 쭉 훑으면 다 여러분이 익숙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1회독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새로운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을 여러분 억지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1회독을 하면서 그 용어들이 어디서 들어봤지? 여기서는 이런 의미구나. 저기서는 저런 의미구나. 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집중화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연속적인 기억 공간 중에서 레코드를 집중적으로 이제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레코드 집중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적인 설계 단계에서는 물리적인 구조를 이제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 저장 장치에 적합한 저장 레코드, 또 인덱스의 구조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고 저장된 데이터와 인덱스에 어떻게 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 탐색 기법을 정의하는 게 물리적 설계 단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저장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바로 물리적 설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제되었던 문제를 살펴보면은요,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에서 목표 DBMS의 구현 데이터 모델로 표현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가 도출되는 단계는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스키마가 도출이 된다. 라는 단계는 논리적 설계 단계가 되겠고요. 자, 다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물리적인 설계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이에요. 물리적인 설계는 뭐와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죠? 저장과 관련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덱스 구조, 레코드의 크기, 인덱스 구조, 레코드의 크기.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것은 여러분이 책의 목차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저장이 됐어요. 파일을 저장했어요.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 나중에 찾아올 걸 생각해야죠. 데이터베이스가 뭐였어요? 저장된 데이터를 찾아오는 걸 많이 쓰이잖아요. 네. 그래서 몇 번째 저장할 건지 몇 번째 저장되어 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책을 볼 때 책에 목차가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찾기 힘들어요. 앞에서부터 다 뒤져봐야 되잖아요. 예, 목차가 있으니까 우린 고마운 거죠. 내가 원하는 궁금한 게 있으면 목차를 보고 거기서 찾아오면 되니까 인덱스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레코드의 크기는 어느 정도 할 거냐라는 거죠. 레코드가 뭐였어요? 자, 이렇게 있으면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레코드라고 한다 그거죠. 이 크기를 얼마로 할 것이냐. 또 파일에 존재하는 레코드의 개수. 이 개수는 몇 개로 할 것이냐라는 거죠. 뭐 10만 개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는 정말로 데이터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1000개의 데이터를 불러온다. 또 10만 개의 데이터 불러온다. 10만 개 불러올 때도 시스템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자, 파일에 대한 트랜잭션에 대한 갱신. 그다음에 참조 성향인데 트랜잭션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하는 거를 우리는 처리하는 단위를 트랜잭션이라 그래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막 명령어를 처리를 하는데 그 한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으니까 조그만 단위로 쪼개서 처리를 하는데 그 조그만 단위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자, 성능 향상을 위한 개념 스키마의 변경 여부를 검토한다라는 거죠. 빈번한 질의, 자주 하는 질문이 있겠죠? 트랜잭션의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고려를 한다. 뭔가 계속 사용자들이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 빈번한 질의를 하면
그분들한테 화낼 것이 아니라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행 속도를 높일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려한다.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을 할 때 파일의 크기에 변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은 물리적인 설계를 할 때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적인 설계 옵션이다라고 하면은 자, 특정한 DBMS에서 제공되는 것이고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대한 저장 구조, 또 접근 경로 이런 다양한 옵션을 말을 합니다. 자, 반응 시간이다라고 있는데 반응 시간은 트랜지션 수행을 요구한 시점부터 반응이 나타낼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자, 우리가 조금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일단 반응 시간이다 그러면 트랜지션 수행을 요구한 시점부터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고요. 처리 결과를 얻을 때까지 경과 시간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는 별도로 반환 시간이다라고 정확하게 구분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종 좀 섞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반응 시간은 수행을 요구한 시점부터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고 트랜지션 수행을 요구한 시점부터 처리 결과를 얻을 때까지 결과 완벽히 나올 때까지 경과 시간은 우리가 별도로 반환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자, 공간 활용도입니다. 공간 활용도는 데이터베이스 파일과 액세스 경로 구조에 의해서 사용되는 저장 공간의 양이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공간 활용도는 저장 공간의 양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트랜지션 처리 양입니다. 이거는 단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처리하느냐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처리하는 그 단위를 뭐라 그랬죠? 트랜지션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위 시간 동안 처리될 수 있는 트랜지션의 평균 개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현입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구현은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의 형태로 이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정의어로 이제 스키마를 작성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트랜지션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요구 분석, 사용자에 대한 요구 분석하고 개념 설계하고 논리 설계하고 물리 설계하고 최종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현 이 단계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순서 중요하니까 순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되었죠? 그 다음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은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면 되겠군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